안녕하십니까, TK입니다. 이제 봄, 여름 시즌이 시작되면서 공사가 활발해지는 시기입니다. 제가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최근에 조금 깨달았던 부분은 지식의 저주라고 아시죠? 사람들이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은, 그리고 그 시간이 오래 지나면은 다른 사람들도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을 거라는 착각에 빠지기가 쉽다고 합니다. 네, 제가 최근에 이제 견적을 내면서 돌아다니면서 많은 분들이 인테리어를 하는 데 있어서, 특히 캐나다에서 하는 인테리어는 거의 다 비슷하니까요. 캐나다에서 인테리어 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략적인 견적을 아이디어를 잘 못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걸 깨달으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내용을 좀 나눠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구글에 찾아봐도 명확한 답이 안 나오는 걸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지하실 마감 공사 많이들 하시죠. 지하실 마감 같은 경우는 ROI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이 돈을 빌리셔서라도 지하실 마감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집을 분양을 받아가지고 지하실 마감을 안 하고 빌더들이 이제 마감을 해주는 옵션 같은 경우는 막업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가지고 빌더들이 안 하고 1, 2년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모든 것들이 세틀다운 되면은 그때 이제 지하실 마감을 하고 집을 다시 팔아서 돈을 버는 형식도 있을 정도로 지하실 마감은 ROI가 굉장히 좋습니다. 지하실 마감 같은 경우 지금 현재 물가로는요. 최근에 목재가 조금 올랐습니다. 최근에 목재 값이 많이 돌아왔었는데 자재 값이 이제 스파이크가 됐던 시점에서 굉장히 많이 내려왔었는데 최근에 조금 올랐더라고요. 4불대가 됐습니다. 일반적인 2x4 스타드가 보통 코로나 이전에 2.5불이었고요. 피크 때는 뭐 7불까지도 8불까지도 올라갔었고요. 지금 4불이니까는 조금 많이 올라갔습니다. 3불대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거의 2불 후반대까지 떨어졌었는데 코로나 이전까지 거의 갔었는데 지금 4불이 됐습니다. 그걸 이제 그런 아이템 몇 가지를 놓고 가격을 계속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내렸습니다. 전기 같은 경우 피크일 때 샀어요, 제가. 피크 때 어쩔 수 없이 좀 사놨는데 350불 정도였습니다. 한롤이 14-2라 그래가지고 저희 집에 가장 많이 쓰이는 이제 로맥스 전기줄입니다. 그거 이제 100m인가요? 150m인가요? 그 한롤에 350불이었는데 지금 288불입니다. 이 자재별로도 또 그때그때 추세가 다르니까요. 그렇게 몇 가지를 이제 나눠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드라이월 같은 경우도 살짝 올랐습니다. 드라이월도 이제 그 전에 이제 350이었던 전기가 350이었던 부분에 시절에 이 15불 50센트 정도였습니다. 지금 16불이 좀 넘습니다. 그러니까는 드라이버는 좀 오르고 전기는 좀 내리고 목재는 조금 많이 오른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기준으로 두실 걸 몇 가지 두신 다음에 견적을 보시면 되는데요. 워낙 자재값은 변동이 심하니까요. 그때그때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지하실 마감 같은 경우에는 서브 컨트랙터, 제너럴 컨트랙터를 고용하시고 하시게 되면은 보통 45불에서 50불, 스퀘어 피트당 45불에서 50불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자재값과 기본적인 이제 퀄리티의 자재값, 뭐 LBP 플로어링이 될 수도 있고, 뭐 조금만 추가하시면 이제 엔지니어드 하드우드까지도 가능하십니다. 지하실 상황에 따라서요. 오래된 집들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려면 공사가 굉장히 커지거나요. 그 습기 처리가 안 돼 있는 집들, 90년대 이전에 지어진 집들 같은 경우는 하시기가 곤란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무조건 LBP를 하셔야 되는데 LBP 같은 경우 너무 안 좋은 걸 절대 쓰시면 안 되고요. 레지던셜 중에서도 괜찮은 정도를 쓰셔야 하자가 없고 나중에 이제 울퉁불퉁한 이런 것들이 맞춰지기 때문에 그런 걸 그런 수준의 LBP를 사용하셨을 때 대충 3불 50에서 4불 정도 보실 수 있습니다. 스퀘어 피트당. 그런 다음에 이제 트랜지션이나 기본 다른 이런 자재비를 합치면은 저희는 스퀘어 피트당 한 4불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45불과 스퀘어 피트당 45불 50불 같은 경우에는 자재와 모든 이 서브컨트랙터들 그리고 인건비들 다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지하실 마감하는 경우는 40불 정도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제가 일을 많이 합니다. 서브 컨트랙터를 고용하지 않고요. 제가 발벗고 뛰는 일이 많기 때문에 조금 세이브를 하시게 됩니다. 저희가 보통 서브 컨트랙터를 주는 경우에는 머딩 앤 테이핑 같은 경우는 전문가와 그러니까 그 테이핑만 하시는 분들하고 그냥 기술자 정도 하고도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시간적으로도 차이가 굉장히 크고요. 퀄리티는 비슷하게 할 수 있어요. 퀄리티는 비슷하게 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수준만 되면은 시간적인 차이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서브 컨트랙터를 주는 게 좋다고 보고요. 그 이후에 이제 전기나 플러밍 같은 경우에는 집주인분과 상의하에 이제 또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분들이 직접 고용하실 수도 있고 저희가 이제 불러드릴 수도 있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것들은 어려운 거 없으니까 보통 저희 레이버러들이나 저랑 같이 해도 되고 기본적인 이제 스킬 레이버나 서브 컨트랙터들 불러가지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건 일정에 따라서 맞추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하면은 이제 45불에서 50불 정도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화장실이 추가가 되느냐, 키친이 추가가 되느냐에 따라서 또 보셔야 합니다.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쉽게 13,000불에서 15,000불 정도 추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세라믹이나 이런 세라믹이 아니죠. 이톱 세트, 샤워 세트 같은 경우를 추가하실 때는 13,000불에서 14,000불 정도 보시면 되고요. 샤워 베이스에다가 타일로 화장실을 하셨다면 15,000불 정도 보시면 됩니다. 보통은 이제 빌더분들이 한테 집을 지으실 때 러프인을 먼저 하십니다. 플러밍을 어느 정도 뽑아 놓으신데 그게 돼 있으셨을 때 가격이고요. 그게 안 돼 있을 때는 1,500에서 2,000불 정도가 또 러프인으로 추가가 되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키친 같은 경우는
사이즈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직접 보고 결정하셔야 됩니다. 작은 키친 같은 경우에는 뭐 15,000불대에서 20,000불대에도 가능하시고요. 중간 어느 정도 기본적인 사이즈가 되는 키친 같은 경우는 25,000불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하실 마감은 그 정도 되고요. 베스룸 레노베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제 리피니싱을 하느냐, 그러니까 부수고 다시 짓느냐, 그냥 처음부터 다시 짓느냐, 안 피니시가 안 되는 곳에서 처음부터 다시 짓느냐의 차이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화장실 같은 경우 저희 기본적인 풀 셋업, 그러니까 새로운 바닥, 새로운 이 라이트와 새로운 페인팅과 새 베니티, 새 변기, 새 샤워, 그리고 뭐 레이업, 이 레이아웃이 뭐 변동을 원하신다면 어느 정도 체인지도 가능하시고요. 그런 새 트림하고 뭐 새 베니티 라이트, 베니티 등, 베니티 거울 뭐 이런 것들 다 추가, 픽처까지 추가하셨을 때 정도의 가격이고요. 키친 같은 경우에는 보통 1500 스퀘어피트 정도의 하우스에 들어가는 키친 사이즈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 정도 사이즈의 키친이었을 때가 시작가가 한 23,000불에서 25,000불 정도 되고요. 그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새 바닥과 이 새 라이트, 조명도 이제 배선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 아울렛들. 지금은 빌딩 코드상 4피트당 하나씩 있어야 됩니다. 라이트가. 옛날 집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가 이제 아울렛이 그렇게 안 나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4피트에 하나씩 안 나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 되고, 물에서 가까운 그 아울렛들은 GFCI, 꺼질 수 있는 GFCI로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새 캐비넷과 카운터탑이 가장 이 가격을 많이 변동시키는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상담을 많이 드리고 있고요. 이 캐비넷을 만드시면서 디자이너분과 함께 상담을 하시면서 이제 레이아웃까지 짜시는 게 보통 좋습니다. 그래서 레이아웃을 하실 때는 보통 키친에 이제 그 메인 창문이 있으시다면은 아마 그렇게 돼 있으실 겁니다. 창문의 센터를 맞춰가지고 싱크나 스토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캐비넷을 빌드업하는 식으로 레이아웃을 짜게끔 보통 되어 있습니다. 불가피한 상황의 경우, 제가 얼마 전에 인도 분들 집에 갔는데 코너에 창이 이렇게 두 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싱크도 놓을 수가 없고 스토브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뭐 창문을 새로 내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자유롭게 맞춰 가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자유롭게 맞춰 가시면 되고, 화장실 같은 경우 거의 비슷합니다. 3피스 화장실 경우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네, 키친은 가격 변동이 좀 더 크시고요. 화장실은 3피스일 경우 거의 15,000불 정도를 생각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인도 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어요. 인도 분들이 이제 입소문이 워낙 빠르고 커뮤니티가 탄탄하다 보니까는 한번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빨리 퍼집니다. 그분들은 조금 되게 유명하잖아요. 돈을 되게 아끼고 되게 스마트하게 돈을 쓰는 걸로 유명합니다. 또 어떤 걸로 유명하냐면은 이민을 딱 처음 오면은 막 10명, 20명씩 한 집에서 살다가 한 사람씩 집을 사서 나갈 때까지 그 집에서 다 같이 사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굉장히 절약을 잘하고 이런 돈을 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스마트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레노베이션을 하시는 걸 보면요. 저도 좀 느꼈던 부분인데 집을 파시기 전에 공사를 하시면 굉장히 아깝습니다. 사실 ROI가 아무리 나오더라고 해도 굉장히 후회가 돼요. 진짜 고쳐놓을 걸. 내가 이걸 인조이도 못 해보고 파는구나. 근데 이분들은 이미 그렇게 생각이 그래요. 내가 이걸 고쳐놓고 3년 후, 5년 후 정도에 집을 팔 거다. 그러면은 키친 같은 경우에는 돈을 쓰는 것도 쓰는 거지만 디자인만 잘해놓으면은 쓴 거에 2배에서 3배는 나옵니다. 집값으로 인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인조이 할 거 인조이 다 하시고 이제 잘 기쁘게 행복하게 좋은 본인이 디자인한 곳에서 사시다가 또 팔 때는 더 비싸게 주고 팔 수 있는 그런 상당히 좋은 공사입니다. 그리고 화장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 좋은 화장실을 완전 새 걸로 바꿨을 때는 ROI가 굉장히 큽니다. 괜찮은 화장실을 좋은 화장실로 바꾼 것보다는 굉장히 안 좋은 화장실을 좋은 화장실로 바꾼 게 훨씬 ROI가 크겠죠. 비용은 똑같으니까요. 어차피 다 철거하고 새로 넣는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도 분들이 굉장히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신다는 걸 느꼈어요. 한국 분들은 뭘 고쳐 하시다가 집 팔 때 돼서 하나둘씩 손을 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굉장히 많으세요. 저도 그렇고요. 이게 한국 분들하고 인도 분들의 살짝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왠지 아깝잖아요. 저희는 이제 뭐 내가 뭐 이렇게 사는 데 있어서 집을 그렇게 예쁘게 하고 살아야 되나 막 그런 생각도 갑자기 들고 막 돈을 쓰려고 보니까. 인도 분들은 좀 그렇게 다르게 생각을 하신다는 거. 저는 조금 좀 깨달음도 있고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가격대를 이제 어느 정도 아시니까요. 그 가격대를 감안하셔가지고 공사를 하나하나 계획을 하시면은 보통 한 번에 다 못 하십니다. 집을 나갔다 들어오셔야 되고요. 그러면은 하나씩 보통 이제 프라이어리티에 따라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뭔지를 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상담을 드리면서도 아직 그걸 안 정해 놓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가격대를 어느 정도 이제 들으셨으니까 뭐 다른 건 다 비슷합니다. 페인팅은 보통 3.5달러 per square footage, 그러니까 뭐 방이 200 스퀘어 피트다 그러면 3.5 곱하셔가지고 페인팅 값 내시면 되고요. 뭐 이거 파푼실링 같은 경우는 페인트 칠이 안 돼 있으면 2.8 per square footage 정도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뭐 라이트 조명 다는 거 뭐 50불, 변기 바꾸는 거 뭐 200불 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물어보시면 또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들 이제 이메일로 실제로 여쭤보시는 분들도 꽤 계세요. 저한테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알고 이제 하나하나 그러면은 우리가 일단 이 버젯을 가지고 이것들을 먼저 해야겠다라는 플랜을 짜셔야 하는 겁니다. 버젯을 공개하시는 거를 굉장히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모든 공사는 이 버젯 안에서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버젯 안에서 다 플랜을 해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나 키친 같은 경우에는 쓰고 싶은 만큼 다 쓰실 수 있습니다. 키친은 정말 많은 돈을 쏟아부어도 더 부을 수 있는 게 키친입니다. 다른 것들은 좀 한계가 있어요. 근데 키친은 정말 저희 그 엔캐스터 했던 키친이 이제 카운터탑만 35,000불이었고요. 그 캐비넷이 75,000불인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붓고 싶은 대로 다 볼 수 있습니다. 키친에는. 그렇기 때문에 버젯이 일단 굉장히 중요하시고요. 그 버젯 안에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공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상담을 하는 게 저희가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그러면 셀프로 하시면 되죠. 반셀프로 사람들 불러다가.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버젯을 좀 알려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제 공사를 계속 하다 보니까는 이런 연락이 올 때 하나하나 다 상황에 맞춰서 견적 내기가 어렵다는 부분을 이제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가 따라갈 수 없고 그렇게 되면 결국엔 고객분들도 기다려야 되고 근데 결국에 마지막에 가보면은 캐나다 특히 캐나다 집들은 거의 다 비슷하기 때문에 이 캐나다 집 스타일로 하시게 되면은 가격은 다 비슷합니다. 특별히 뭐 내가 트림을 MDF는 절대 쓰고 싶지 않다. 요새 MDF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왜냐면은 이 다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제보다 MDF를 꺼리시는 이유는 이제 BOC 이런 유해성 물질 때문에 어프게싱 때문에 그렇다고 하시는데 요새는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저희도 작업하면서 자를 때나 좀 그렇지 그것에 이제 페인트 칠하는 거 달아놓으면 사실 그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제 뭐 여유가 되신다면 얼마든지 그 파플러로 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파플러로 하시게 되면 당연히 트림 비용에서 한 2배에서 3배 정도 차이가 나겠죠. 뭐 그런 것만 바꿔 가시면서 그런 숫자를 저희가 이제 다 계약을 하고 나시면 이제 엑셀 파일로 돼서 이제 보내드립니다. 거기서 이제 수정을 해가시면서 함께 가장 효율적이고 본인의 버젯에 맞는 방법을 찾아가시는 게 또 저희가 함께 해드리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뭐 그리고 페인트를 벤자민 모어로 바꾸시고 싶다. 그러면 자재값에서 한 3배 정도 또 차이가 나시는 거. 저희도 보통 베어랑 듈럭스 페인트를 사용합니다. 가성비가 굉장히 좋고요. 벤자민 모어랑 셜윈 윌리엄스가 굉장히 명성이 좋았던 이유는 기술이 굉장히 빨리 발달했었던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기존에 있었던 이 베이스라인 페인트들도 기술력이 굉장히 많이 따라잡았습니다. 굉장히 상향 평준화되었기 때문에 꼭 벤자민 모어만 하셔야겠다 아니면은 베어랑 듈럭스 정말 제품 좋습니다. 추천드리고요. 다 워러베이스이기 때문에 이제 유해물질은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냄새나 유해물질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고요. 벤자민 모어가 정말 좋은 점 하나는 이제 이 내구성과 그 마감이 잘 나오긴 합니다. 벤자민 모어가. 근데 그것도 벤자민 모어에서 가장 높은 이 어드밴스 트림 정도 쓰셔야지 그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냥 낮은 정도 쓰면은 차라리 베어에서 높은 등급을 쓰시는 게 좀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 서브 컨트랙터를 쓰시게 되면요. 저희는 일정이 조금 여유로워집니다. 저희는 이제 이 여러 현장을 돌리게 될 때는 서브 컨트랙터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서브 컨트랙터를 나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뭐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희가 해보면요, 이 타일이나 이런 머딩 테이핑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 작업만 내내 1년 내내 하시는 분들의 속도와 가성비를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기술자분들이. 기술자니까 돈을 많이 받아가지고 서브 컨트랙터 쓰면 좀 더 비싸지는 거 아니냐? 아니면 반대로 이 사람들은 자기 책임감, 자기 사이트가 아니니까 이 일만 하고 가버리면 되니까 책임감 없이 하는 거 아니냐? 둘 다 그럴 수도 있는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커넥션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너럴 컨트랙터들은 어떤 서브 컨트랙터들을 하고 이 관계가 있고 부를 수 있고 어떨 때 어떤 서브 컨트랙터가 좋은지를 알고 있느냐가 또 중요한 발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브 컨트랙터를 쓰시는 거에 대해서 이 그 두 가지 양쪽 극단의 오해들을 또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그 부분에서도 서로 만나보시고 또 상담을 해보시면서 해결을 하시면 됩니다. 네. 바닥재 같은 경우에는 지하실 마감 같은 경우는 바닥재가 또 영향이 크죠. 바닥재가 결국에는 자재 비용의 거의 10%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재를 LBP로 스퀘어피트당 4불짜리 LBP로 사용하실 경우에 LBP는 럭셔리 바이닐 플랭크라고 해서 별거 아닙니다. 그냥 바이닐로 만들어진 플랭크고 요새 이제 플립된 하우스들을 보시면 거의 다 바닥에 LBP로 되어 있으십니다. 그 이유는 내구성이 워낙 뛰어나고요. 물 데미지가 절대 안 가고요. 바이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키친에서부터 베스룸까지 모든 집을 LBP로 쫙 까실 수가 있기 때문에 트랜시션이 안 들어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끊김없이 쫙 바닥이 하나로 되어 있는 게 굉장히 보기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BP를 선호하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나는 꼭 나무로 하고 싶다. 요새는 솔리드우드를 거의 안 쓰십니다. 엔지니어드 하드우드를 많이 쓰세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엔지니어드 하드우드의 이 성능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솔리드우드까지 하실 필요가 많이 없어지신 거죠. 엔지니어드 하드우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뭐 한 8스퀘어피트, 그러니까 $8 per square footage 정도 되면은 안전하고 좋은 제품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아래로도 물론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2배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하실 마감하시는데 $4 정도, 스퀘어피트당 $4 정도 더 내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집 스퀘어 피트지를 잘 계산을 하셔가지고 집이 만약에 지하실이 한 1000 스퀘어 피트 정도 된다. 그러면 한 4000불 정도 더 내고 우드로 하고 싶냐? 우드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4000불만 딱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트랜시션도 물론 들어가고 이
그리고 화장실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 엔지니어드 하드보드를 쓸 수가 없게 되면은 다른 바닥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건 이제 화장실 값에서 조금 변동이 있겠죠. 그런 식으로 화장실을 만약에 화장실만 LBP로 하신다 그러면 화장실 값에 변동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타일로 하시게 된다 그러면 조금 더 추가가 되고요. 힐입 타일, 이 뭐죠? 열선 깔린 타일도 많이 하세요. 그럼 또 한 3, 4천 불 정도 추가가 되십니다. 예, 그렇게 가격을 보시면은 이제 어느 정도 본인의 집의 사이즈를 재어가시면서 그 집을 고치시는데 드는 비용을 파악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면은 또 모르시는 점들 있으시면 이메일 보내주시면 되고요. 빨리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에 쳐서 나오면 되는 거니까요. 아무튼 그걸로 이제 본인의 견적을 이 버젯을 가지고 잘 프라이어티를 결정을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도 더 빠른 결정과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이 블랭크인 상태에서 저희한테 여쭤보시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질문을 드릴 수 있죠. 이런 부분들을 결정을 해드리는 그게 지금 제가 하는 겁니다. 이런 질문들을 들어보시고 이런 벌퍼크 프라이스들을 들어보신 다음에 거기서부터 이제 잘 계획을 해나가셔서 또 이 인도 분들처럼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좀 어느 정도 인조이를 하고 또 집을 파실 때 더 잘 파실 수 있는 그런 현명한 공사를 하실 수 있다면은 기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